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이 20일 대선 후보 네 번째 시청자와의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는 외노자 문제입니다. 자, 오늘 월간 조선에서 일하시고 현재 유튜브 이기자 통신을 하고 계시는 이상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건설 현장 짬밥, 짬밥이랍니까? 30년 김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외노자 문제,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좌측은 인권과 휴머니즘 이러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 거구 취급을 하고요. 또 우측은 기업들이나 농어촌의 이해관계에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이해관계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어떤 후보도 외노자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 21만 외노자를 정의하고 한국 노동자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 행명 21 주장을 김 반장님 좀 많이 보셨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100% 동감하고요. 예.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서 예. 일자리를 많이 잠식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 이 기자님 보셨을 때는 네. 한국의 외노자가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칼럼도 많이 쓰고 또 현장 취재도 해봤는데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찾아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통계가 없다는 게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예컨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전화를 해도 10년 전의 이야기나 최근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 한 20몇만 명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건설 현장에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가 이걸 좀 알려고 해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놀랐는데, 어림잡아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약 300만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아마 여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전부 다 한국에 일하러 오지 않았겠어요? 장기 체류하는 그렇죠. 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250만에서 300만으로 지금 저는 추산을 하고 적게 있거든요. 잡아도 한 200만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 통계에서 이미 어떤 예. 통계는 203만 명이다 해서 200만을 넘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 통계라는 게 굉장히 이 축소해서 잡고 있고, 불법 네. 체류자 숫자를 한 20만 명대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제가 한 말씀만, 예, 말씀. 얼마 전에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는데 불법 체류자가 지금 39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무부에서요? 네, 법무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2018년 통계였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 맨날 28만, 30만. 네, 그 사이로. 실제로. 근데 예, 말씀하세요. 전 정권에서 한 18만에서 20만 그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배가 넘게 늘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만.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OECD에서 한국이 외노자가 가장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나라다. 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 일본이나 이런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엄청난 외노자.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위험한 논란은 최근에 외노자를 이제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가 시작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심지어 가정부를, 앞으로 외국인 가정부를 데려와서 부부가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외국인은 질이 낮은 노동에 종사하고 한국인들은 머리를 쓰거나 또 전문적인 부분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서로가 겹치는 게 아니다. 이 영역이. 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중반에 두바이를 가보니까 이른바 이제 육체 노동은 다 그쪽 사람.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하고 있고, 외국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두바이는. 보니까 더블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대신에 귀화가 불가능합니다. 일정하게 일하면 돌아가야 돼. 아예 귀화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 때만 해도 제가 70년 초반인데 태어난 인구가 80만에서 100만 정도 태어나고 인구 피크를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저 숫자가 25만에서 30만 언저리인데, 정치인들은 이걸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슨 이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 건설 현장에 거의 네. 급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뛰어들어서 장악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 반장님? 네. 이제 이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재외 방문 동포 비자 내주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네. 그 다음에 아마 노무현 정권 때 외국인 고용 허가제 하면서 완전히 거의 뭐 빗장을 풀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남아 서남아 극빈국에다가 이제 비자를 바구잡이로 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예. 중국 전역으로 비자 확대하고 그러면서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노자 중에 제일 큰 비중이 조선족과 중국인. 네, 정부 발표에 보면 조선족이 약 80만, 중국인이 뭐 20몇만 해서 둘이가 합쳐서 100만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작게 네.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건데 네, 지금 뭐 F4 비자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나이든 조선족은 그냥 이렇게 F4를 내줘요. 그건 거의 뭐 영주권 비슷하더만요. 오래 있으면 투표도 하더라고요. 지자체 선거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또 조선족은 H2 비자를 가지고 네. 또 그건 아예 취업 비자.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경신하면서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기자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이 조선족 문제하고 한족 문제 같이 붙어 네.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뒤섞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동포라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됐는데 네. 실제 뒤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낳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뭐 외국인 집단 거주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차이나 타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동포라고 이제 이분들을 우호적으로 우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많은 혜택을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 가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떤 배타적 구역 비슷하게 돼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의 뭐 차이니즈 타운 비슷하게 이제 거꾸로 된 대림동 같은 데 가보면은 완전히 그냥 중국을 옮겨다 놓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그것은 뭐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당장 우리가 밤거리를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거의 없었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걸을 때 무슨 치안 문제를 우려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그 바탕에는 조선족들이 상당히 큰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는 곳이 대림동 근처를 크게 못 벗어나고 그 예.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가 스스로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받고 있는 건설 현장의 임금이나 봤을 때 내국인과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가 없어요. 예. 똑같이 받고 있어요. 똑같이 받고 있어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 이제 청년들 보면 일용직 현장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가서 하고 싶은데 네. 그 일자리를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제가 건설 제일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건비 정체 같아요. 인건비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몇 년째 지금 정체 중입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도 일용직 인건비가 한 12만 원 그 정도였는데 네. 그냥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네. 일용직 단순 네. 농지. 예. 그러면서 이제 편의점 알바 시급은 올라가면서 편의점 알바 시급이나 일용직 일당이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겠네요. 얼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들어오지를 않죠, 이제 젊은 사람들.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건설 현장에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서 지금 상당한 건설 현장이 조선족 중국인 이 일종의 커뮤니티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런 말들도 바다거든요. 네. 장악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뭐 장악하려고 해가지고 장악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계속 일자리를 중국인들한테 내줘가면서 그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있는데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조선족과 한족 이 두 사람들에게 우리 노동 현장들이 개방되어지고 네.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좌파 정권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만큼은 예. 특별히 우파 정부라고 해서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졌다고 그렇진 않죠. 않습니다. 우파 정권도 방치했고, 네, 방치. 좌파 정권은 더 개방했고, 그렇게. 네, 더 이제 인권을 내세워서 더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기자 생활 초년생 때 2000년 초반에만 잡아도 벌써 20년이 얼추 넘었는데 어떤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특히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사회 취약계층들, 예컨대 뭐 미혼모, 그다음에 그 노약자들, 그다음에 여성들, 또 뭐 신체가 좀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전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무슨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장악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하고 완전히 그 저임금 경쟁을 하는 그런 한국의 이 예. 바닥 서비스 계층에 있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와 서로 저임금을 다툰다. 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뭐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지 완전히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지금 2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뭐 좌든 우든 또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완전히 그냥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상류 계층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바닥에 살아가는 서민이나 한국의 이 빈곤 계층이나 그리고 또 이 좀 3D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를 절감하고 있다. 이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상층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들여서 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투입해서 이득을 보기도 하는 이런 이해관계의 대립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상층은 외국인 노동자를 뭐 자기의 정서적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이런 걸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방치하고 있고, 하층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하고 이 트럼프 지지 계층이 백인 노동자, 예. 또 백인 서비스 있는 사람들, 영국의 브렉시트도 보면 영국의 오리지널 백인들과 그 영국의 불법 이주해온 난민, 이민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이 충돌이 브렉시트로 나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양상인데, 자, 직접으로 이제 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중국계 조선족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그 이 노동, 그 일선 현장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현장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있죠. 섞여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완전히 딱 잘라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섞여서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할 때 같은 이 팀에도 뒤에 섞여 만약에 있습니까? 제가 뭐 한 10명이서 이렇게 어떤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3명 조선족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같이 섞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섞여서 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섞여서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족이 반장인 경우에는 예. 그 밑에 중국 사람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떤 노동 현장에는 이제 아예 그쪽으로 떼주고 이쪽으로 떼주고 서로 구분해서 일을 시킨다라고도 하던데.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점점 저가의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제가 현장을 취재해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 건설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벌써 이게 구조적으로 고착이 돼 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철군부에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젊은 나이가 60대. 예. 더 이상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인건비가 오르지 않으면서 안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중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인원 분담하는 그것도 그 오야라고 하나요? 오야지? 십장들? 예. 거기 다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조선족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공급하고, 예.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실질적으로 이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더더욱 진입할 수 없고 그 하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예, 또 계속 그게 진입을 막는 계기가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걸 어떤 식으로 예컨대 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 건설 현장은 예. 좀 다단계 비슷해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줄어들면은 공급자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그런 현상이 이제 그래서 뭐 데모도나 오야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일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팀을 짜서 사람을 데려오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 파트가 중국 쪽에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 예천이 시골이고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저도 자주 내려가서 돕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게 비단 무슨 건설이나 우리 뭐 도시에 있는 그런 뭐 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소상공인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농촌은 사실 더 심합니다. 예, 농어촌은 예. 예전에는 그래도 몸이라도 움적거리면은 그 노인들이 뭐 일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은 동네 노인들이 이제 가서 하고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런 인력 공급 업체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그 농어촌 일자리도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어촌도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농어촌도 장악했고 또 보면 이제 장악한 분야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요식업, 그 다음에 모텔도 장악했고, 이삿짐 센터도 장악했다 했더라고요. 완벽하게 장악했더만요. 택배도 요즘 택배도 장악해가고 있고, 그리고 청소 용역도 장악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그 필리핀 무슨 뭐 식모,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가사 도우미, 간병인은 벌써 간병인 요양보호사는 벌써 장악됐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필수적으로 좀 힘들지만은 이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 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임금도 좀 올려가고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노인들도 지금 일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정년이 이제 일찍 되고 오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한 60대, 70대 노인들 같은 경우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뭐 간병인을 하거나 주로 좀 식당에서 도우미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자리까지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일선 현장에서 좀 많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좀 연세 드신 이제 노동자 분들이 저희 이제 현장에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님분들이 이제 젊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가 되고 예, 한 명씩 빠지면 밀려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 마음이 좀 슬프죠. 예, 제가 미국의 누나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 40년 한 것 같은데 벌써. 미국에서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 서비스 하는 걸 제가 쭉 매번 가서도 보고 듣기도 하고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단 한 명의 불법 체류자도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나가 거기 뭐 대단한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걸 그렇게 고용을 못하게 여러 장치를 두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올해 90년대 후반부터 뭐 서비스 식당업은 벌써 조선족 아줌마들이 다 장악한 상태고 지금은 예컨대 그 젊은 그 미혼모나 그런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월급이 싸고 한 200 뭐 이상 받으려고 하면은 몸이 부서져야 되는 그런 정도 강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허드렛 일조차도 이제는 못하는 상황.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가면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서서 이렇게 허드렛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보면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그 노인들이 그 휴지를 폐지를 줍고 예, 이런 분들이 밀려서 정말 그 하루 2, 3천 원 벌기 위해서 이 추운데 고생을 하다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것도 그 고물, 뭐 고철, 빈병 주로 빌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두 분이 아니죠.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한테 저런 허드렛 일자리 하나 줄 수 없는 나라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허진 최고위원님이 친구가 제주도에 일하는데
귤반 노동자도 전부 중국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주인이 중국에서 와서 귤 따는 사람한테는 10,000원을 더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국 노동자가 불법 노동자라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해도 법무부 출입구 관사무소에서 그냥 3번을 신고해도 출동을 안 하더랍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떻습니까? 불법 노동자들이 많죠, 여기저기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국 되면서 예, 이게 정부에서 중단을 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예, 아. 예, 그게 그런 지가 이제 한 2년이 다 되었네요. 아, 요즘 안 잡구나요. 네네. 네. 아니 그분 누구죠? 그 청주에 아, 출마하신 박진재씨요? 박진재 네네. 그분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잡으니까 민간인들이 잡으러 다니는 지경까지. 예,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네. 체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단속이 돼도 그냥 훈방 조치로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불법 체류자를 당분간은 안 잡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으로 가는 모양이죠. 네. 그게 이제 방역 핑계대고 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방역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금 수준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싸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썼는데 요 근래는 보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나 그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나 거의 비슷해져 있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또 분야에서요. 벌써 이게 그 한국 임금 그 공장 같은 데서 한국인의 90% 이상 올라온 게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뭐 2000년대 그 초중반부터 그런 상황이어서 예컨대 얘들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주면 뭐 사라지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또 노동법도 강화돼 있고 그래서 현저하게 낮은 임금으로 부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상은 기자님과 김 반장님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오늘 1부에서 토론해 봤습니다. 잠시 이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